오늘은 해방 전국의 역사적 실체와 현대 정치 담론가, 그리고 역사의 감정화를 비판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 김구의 생존 시나리오와 해방 전국의 정치적 현실. 한국 전쟁 전후의 납북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1950년 제2대 총선에서 당선된 210명의 국회의원 중 약 62사명이 납북되었으며 이들 중 무소속 및 중도 계열이 70%에 달했습니다. 납북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인민군의 처형 위협을 피해 지청천이나 이범석처럼 목숨을 걸고 도피한 인사들이 있었던 반면 북한의 남북의 가교가 되어 달라는 설득과 모심의 형식으로 북으로 간 인사들도 존재했습니다. 전쟁 중재라는 순진한 착각이나 서울을 파죽지세로 점령한 기세의 대세를 따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으로 간 핵심 인사들은 북한에서 제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외세 배격, 우리 민족끼리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등 김구가 해방 공간에서 외쳤던 메시지와 구조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들을 단순 포로가 아닌 민족 지도자로 대우하며 자문을 구하고 귀빈으로 참석시켰습니다. 이는 임시정부를 직접 계승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임정의 주역들조차 결국 김일성 수령의 노선이 옳았음을 인정했다는 명분을 세워 임시정부의 상위 호환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사후 평양 애국 열사릉에 묻혔으나 이는 생전에 포섭하지 못한 인물들까지 사후에 포섭하려는 북한 정권의 프라퍼겐더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김구는 민족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소 외세를 배격한 채 민족 간 대화를 추진했으나 이는 당시 국제 정세 및 공산주의의 본질을 간과한 치명적 오판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존재였으며 이미 1946년 2월 8일 단독 지배체제를 완성했고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며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1948년 재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구는 4월 19일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남한 내 선거 국면을 흔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과 남로당에게 남한 정부는 민족 지도자도 반대한 불완전한 괴뢰 정권이라는 공격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김구가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생존하여 1950년 제2대 총선을 거쳐 집권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비극적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미소 배경 노선에 따라 미군과의 거리를 두고 군내 남로당 숙군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침공 시 남한 내 남로당 세력의 봉기와 일부 사단의 붕괴가 발생하고 김구 대통령은 후퇴 대신 서울에 남아 김일성과談判을 시도하다 단기간 내 정권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구는 유엔 결의에 의한 5월 10일 총선을 보이콧했던 인물이므로 유엔군 및 미군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 남한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김구의 집권은 국제역학 구도와 북한의 침략 의도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적화통일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안두희 암살 사건과 후대의 평가 문제. 세간의 인식과 달리 안두희는 단순한 이승만, 김창룡의 지령 수행자가 아닌 메이지대 출신 CIC 정보원, 포병 장교 이력을 지닌 당대의 엘리트이자 신여명 암살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법회의 진술 등에서 드러나듯 그는 김구의 노선이 국가와 민족의 건국 및 생존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 목숨과 선생의 목숨을 바쳐 국가의 행복을 주겠다는 신념으로 행동했다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김구의 여순사건 배후설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었지만 김구 노선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두희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했으나 평생 사적 폭력에 시달리며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 끝에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구의 후손은 김구의 정치적 오판과 비극적 귀결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성역화된 후광 속에 부정부패의 논란 속에서도 4대에 걸쳐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3.
현대 정치 사회 담론에 대한 비판. 2023년 10월 가자지구 하마스의 아라크사 홍수 작전은 이스라엘의 장벽을 뚫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순간적인 분노 폭발과 쾌감을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자지구 전체의 파멸과 명분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배 현상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기존의 무겁고 답답한 전통적 가치를 벗어던지고 풍자와 조롱으로 순간의 짜릿함을 느꼈을지 모르나 이는 보수 담론의 뿌리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진보 측은 좌파 정당의 대표와 강성 지지층과 특정 스피커 중심이 하달식 구조로 건강한 담론 공간이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보수 측은 일배 현상 이후 품격, 지성, 인간에 대한 애정, 영성이 사라졌으며 오직 조롱과 전복만이 남아 정상적인 소통과 정치적 담론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락했습니다. 4. 문학적 성역화 비판. 작가 김별아의 장편소설 백범, 거대한 슬픔은 김구의 생애를 8가지 층위의 슬픔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소설 내용의 문제점은 개인적 상실과 식민지의 비극, 해방 후 전국의 혼란이 모두 슬픔이라는 단일 감정으로 수렴되면서 김구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기만 하는 비극의 피해자로 환원됩니다. 남북협상의 실체를 왜곡해서 역사 속 남북협상은 소련 군정에 의해 기획 연출된 정치극의 성격이 강했으나 소설은 이를 분단에 맞선 도덕적 결단으로 미화합니다. 더불어 과도한 감정적 공감은 인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냉정한 역사적 평가와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5. 결론 및 성찰. 역사적 평가는 김구는 험난한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낸 민족의 어른이었으나 해방 전국에서 보여준 그의 정치적 행보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협하고 적화 통일의 위험을 초래한 치명적 실책이었습니다. 이승만을 평가하는 엄격한 잣대는 김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평가를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 역사적 인물을 거대한 슬픔과 같은 감정의 프레임으로만 포장할 때 대중은 역사를 냉철하게 이해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냉정한 성찰의 필요성으로 좌와 우의 이념적 진영 논리와 성역화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료와 국제정세의 객관적 맥락 속에서 김구의 공과 시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만이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